자,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도 다루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프라고 이야기하죠. 2차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 또는 위로 블록이라고 결정됩니다. 뭐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돼요? A, 최고차 한계수 A에 따라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려져요. A가 만약 0보다 크다면 이렇게, A가 0보다 작다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맞나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통 이 그래프를 쓸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쓰면서, 그쵸? 이걸 무슨 형? 표준형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x는 p 맞나요? 이것도 x는 p라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때 우리가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최대값,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뭐죠? 최소값은 뭐예요? 야, 얘 최소가 얼마냐고. 그런 대답을 원한 건 아닌데, 비슷한 대답을 원했는데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최소 값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값, 함수 값, 즉 y의 값을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y의 값 얼마예요? q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불완전한 대답이야.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려면 x는 p일 때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x는 p일 때 q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올바른 대답이에요. 오케이? 그럼 최대값은 최대값, 이거 니네 이번 시험 범위였잖아. 최대값. 아, 내가 지목을 해야 대답을 하는 병에 걸렸나요? 누구까지 했지? 태연아. 최대값 뭐야? 모르겠어요. 이 최소값, 최대값이 의미하는 게 뭐야? 아니야. 이 그래프에 있는 y의 값들, 수많은 y 값들 중에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 따져달라는 거야.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 그래서 최대, 최소라는 멘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y의 값들, 여기 y의 값들은 뭐야? 이 가로의 값이란 말이야. 그쵸? 얘네들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작아? 제일 아래에 있어? 라고 묻는다면 얘를 말하는 거죠. p일 때 p, q라고 말을 했죠. 연희가. 이 p일 때 x가 p일 때 q라는 건 최대값. 누가 제일 커? 제일 위에 있어? 없다라고 말하기로 했죠. 왜 없다고 말하는 거야?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커지고 있잖아, y의 값이. 그치? x의 값이 커짐에 따라 x의 값이 작아짐에 따라 계속 커지고만 있다고 판단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최소값이 얼마야? 연희야. 뭐? 맞아요. 없죠. 그럼 최대값은 얼마야? 그렇죠. x가 p일 때 q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y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중학교까지 했죠. 중학교 때 했어요. 그쵸? 너무 시시해. 그래서 뭔 짓을 해요? 조금만 어렵게 하자 라고 해서 제안하는 방법이 뭐냐면 범위를 줍니다.
자, 어떤 x는 p라는 축을 전부 다 제시하고 x가 a부터 b까지라는 범위를 줄 거예요. 요 점이 a, fa일 거고요. 요 점은 b, fb일 겁니다. 요 점이 a, fa일 거고요. 요 점이 b, fb가 될 겁니다. 요 점이 a, fa가 될 거고요. 요 점이 b, fb라고 형성될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죠. 다시 한번 말해주면 최대 최소는 y의 값이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최소 라는 이야기예요. 진영아, 최대값 최소값 불러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따지는 게 a부터 b까지 이것만 따지는 거야. 얘는 관심 안 두겠다고. 이 범위에서 제일 커 보이는 y의 값이 누구야? 얘죠. 이거에 이견을 달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눈으로 보고 대답하는 겁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건 누가? 얘죠. 그래서 x는 a일 때 최대값, 보통 우리가 맥시멈이라는 표현 때문에 라지 m을 써서 fa, x는 b일 때 최소값은 미니멈이라는 표현에서 스몰, 둘 다 m이라서 하필 라지 m으로 최대, 맥시멈, 최소값, 미니멈은 스몰 m으로 표현하죠. fb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럼 추워? 그럼 튀어. 다른 자리로 튀면 돼요. 알았죠? 아, 네가 추울 때 가. 그럼 찬비야, 여기서 최소값은 누구일 때 누구예요? 아, 봐봐. 여기서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어디 같아? 얘가 제일 아래 같아?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누가 제일 아래 같아? 여기에서 얘지. 얘가 제일 아래잖아. 그치? 그래서 최소값은 x는 p일 때 최소값은 fp입니다. 아니, 저기서 했잖아. 그쵸? 아래로 부르기 때문에 최소값이 x는 p일 때 q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 범위에선 얘까지 차례가 안 왔잖아. 그치? 그래서 없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예요? x가 얼마일 때? b일 때 최대값 fb. 즉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최대 최소는 a와 b를 기준으로 따지긴 하는데 그걸 그냥 숫자 또는 식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누가 큰지 작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안 그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알았죠? 그럼 초은아, 그럼 이건 누가 최대야? FB가 최대라고? 그렇죠. X가 B일 때 최대값 FB. 그럼 최소는 X는 A일 때 최소값 FA. 값이라는 표현은 함수 값에서 나온 거라서 Y의 값을 무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함수 값, 최대값, 최소값 얘기하는데 X의 좌표를 말하는 거 안 됩니다. X의 좌표와 함께 Y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기까지가 최대 최소입니다.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서 범위 x가 a부터 b까지라는 건 x축은 가로선이잖아. 그치? 가로선으로 영역 그려주고선 그 영역 안에서 제일 큰 거 작은 거 따져주면 돼요. 이해가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61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밖에 없네. 딱 하고 내 문제나 풀자. 615번. 자, 그래프를 상상하라는 말입니다. F1은 2이고 fx의 최대값은 4이며 fx 더하기 10은 0의 두 실근의 합은 6이다. 이런 멘트가 있어요. 자, 이걸 구성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최대값이 4라는 말은 지금처럼 어떤 제한된 범위가 없죠. 그런 말인데 최대값이 있다는 건 얘예요. 이 그림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최대값이 지금 6이라면 4라며 그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y좌표가 뭔지 모르지만 4겠죠. 미안해요. x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겠죠. 그치? 그러면 x축은 뭐 이쯤에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1은 2라고 했습니다. 2가 어디야? 뭐 얘랑 여기보다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쯤에 1이 있겠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fx 더하기 10은 0의 두 근의 합은 6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의 해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뭐 어떻게 해석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fx는 마이너스 10의 두 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이죠? 하하. 하하. 이걸 뭐라고 받아들이기로 했냐면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외워.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물을 봤으면 그 사용법을 외워야 되잖아. 니네가 뭐 이해하고 휴대폰, 스마트폰 지금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된다더라 라고 지금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잖아. 니네가 뭐 스마트폰 버튼 누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왜 이걸 화면을 누르면은 왜 이게 바뀌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없지. 얘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그렇게 작동됐으니까. 그쵸? 만들어진 지 20년도 안 된 기술인데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니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왜 이건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냐고. 받아들이세요. 기억하는 겁니다. 알았죠? fx는 마이너스 10의 두 근이라는 말은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10의 교점을 이야기합니다. y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어떻게 그려요?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y는 마이너스 10 어떻게 그려? 가해야. y는 fx 내가 지금 그렸어. 맞지? y는 마이너스 10 어떻게 그리냐고.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가로선으로. 알았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 둘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둘을 더했더니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 둘을 더했더니 6이라고. 그럼 그게 나한테 주는 정보가 뭐냐? 잘 보세요.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써줬어. 지지난 시간인가?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여기 가운데 선이 이름이 뭐라고? 축이죠.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래서 이름이 축인 거야. 대칭축.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로는 이 가로 뭐였냐? 이 가로를 기준으로 얘네들의 합은 일정합니다. 반드시 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축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 x는 p라는 축을 기준으로 여기 길이를 k라고 하면 여기 길이도 k잖아요. 그쵸? 이게 대칭의 의미잖아. 그럼 여기 좌표는 p-k고 여기 좌표가 p 플러스 k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하면 당연히 뭐야? 2p라고. 즉 이 두 분의 합이 6이라는 건 2p가 6이란 말입니다. 2p가 6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y는 2, y의 교점이 누구라고 말해줬어요. 문제에서. 뭐 대입하면 2래?
1 대입하면 1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왜냐면 합이 뭐여야 되니까? 반드시 6이어야 돼요. 이거는 다시 fx 더하기 10은 0의 두근의 합이 6이라는 것은 fx는 마이너스 10의 두근이라는 의미며 그건 마인 fx와 y는 마이너스 10의 교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죠? 우리가 그는 교점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교점이라고 내가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보는 거야.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려서 보는 겁니다. 그레스다운은 이 두근, 그 교점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되고 걔는 축의 2배가 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축의 2배가 6이다. 가운데 꼭지점이 3,4가 됩니다. 자, 꼭지점이 3,4예요. 이걸로 식을 작성하면 어떻게 작성해요? 태연아? 이걸로 식 작성하면 어떻게 작성해? 식 써보라고 이차함수식. 어떻게 대입해? 뭘 대입해? 어디에? y는 어디에? 그러니까 y는 식 뭐라고 쓰냐고. 우리가 이차함수 식을 찾는 방법은 3가지가 있었어요. 중학교 과에서 배웠던 거 맞아요? 첫 번째 어떤 거? 꼭지점 알려줬을 때. 두 번째 어떤 거? 축 알려줬을 때. 세 번째 어떤 거? x절편 알려줬을 때. 맞죠? 맞아요? 기억해요? 여기서 뭐 알려줬어요? 꼭지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식을?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지만 꼭지점은 3,4다. 자, A를 구해야 돼요. A를 구하기 위해서 알려준 점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누구 알려줬어? 1,2. 그렇죠. 그러기 위해 나온 1,2입니다. A 구하라고. 2는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A 더하기 4.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3x 그 다음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자, 얘의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근과 계수 관계에 따르면 두근의 곱은 이거분의 이거죠. 얼마? 1이 됩니다. 어렵죠? 여기에서 새로 배운 개념은 얘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다 중학교 거예요. 이게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중학교 함수를 제대로 마스터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반드시 따로 적어둘까요? 여기 위에다가 적어놓을까요? 그 614번 위에 공간에다가 적어두세요. 2차 함수에 대해서 이거 지난번에 적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떤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에 대해서 축이 p라면 어떠한 y는 k를 가져오더라도 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반드시 2p입니다. 반드시 2p고요. 그래서 이 y는 ky의 교점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p고요. 만약에 내가 y는 이거 어떤 m이라고 했을 때 교점을 감마와 델타라고 한다면 감마 더하기 델타 또한 2p가 돼요. 그래서 이 둘의 합은 이 둘의 합과 똑같아서 이 둘의 합이 y는 마이너스 10과의 교점의 합이 6이라는 건 하나를 1,2라는 점을 알려줬을 때 반대편에 있는 축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는 건 반드시 5,2임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보고 F1은 F5는 2라는 걸 보고 어떻게 식을 작성할 수 있다 했냐면 fx를 a에 x-1 곱하기 x-5 플러스 2라고 하자고 아까 질문에 나왔죠. 다른 걸 대입했는데 같은 게 나와. 그럼 그걸로 식 작성하자고 이야기했었죠. 맞아요? 여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 가요? 질문 있어요? 어떻게 식을 작성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따가 식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다 써줄게. 어디다 쓰지? (86페이지) 상단에다가 좀 적을게요. 앞으로 넘어가서 86페이지 상단에다가 좀 적읍시다. 아니다, 잠깐만. 2차 방정식 3수식 작성하는 거 82페이지 상단에다 적을게요. 82페이지 상단에다가 문제에서 제시하는 힌트는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꼭지점과 한 점을 제시하면요. 꼭지점을 뭐 P, Q라고 주고 한 점을 뭐 제시한다면 fx를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한 점을 대입해서 a를 찾으면 돼요. 자, 두 번째, 축과 두 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y는 x는 p라고 축과 두 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fx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를 쓰고 두 점을 각각 대입해서 a와 q를 찾습니다. 연립하면 나오죠. 세 번째, 가로선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y는 k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를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0이든 1이든 2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러면 fx를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a의 x-알파, x-베타 더하기 k 이렇게 작성해요. 알파를 대입해도 k이고 베타를 대입해도 k다 라고 이렇게 식을 작성합니다. 더 나아가서 fx 그래프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fx라고 두고 y는 gx라고 둘 때 여기를 알파랑 베타라고 두면 fx 빼기 gx를 a의 x-알파, x-베타라고 작성합니다. 요거까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냥 암기하세요. 반드시 암기하세요. 이거부터가 시작입니다. 함수를 접근하는 시작은 식 작성하는 것부터고 그 식 작성하는 거는 근을 기준으로 형성하긴 하는데 2차 함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꼭지점이라는 것, 즉 추계방정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식을 작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적어두고 이거는 외우길 바랍니다. 알았죠? 외우길 바라요. 웬만하면 책에 적으세요. 알았죠? 왜냐면 네 노트를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 문제 풀 때. 그래서 책에 적길 바랍니다. 노트에 적었다면 책에다 옮기세요. 나중에. 알았죠? 이건 기억을 해줘야 돼요. 하하. 중학교 때 다루는 함수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별 수 없어요. 고등학생이니까. 참고로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요것도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약간 변한 버전이고 그걸 바탕으로 얘를 구한 건데 2차 방정식 파트에서부터 강조는 했었죠. 601번이 딱 이걸 이용해서 풀었던 문제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620번 보도록 할게요. y는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대요.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첫 번째,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식을 제시해주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첫 번째, x절편 나오면은 x절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x절편 나오면 그거 기준으로 그래프 그려요. 두 번째, x절편이 안 나오면 축 기준으로 그래프 그립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 두 개가 기본이에요. x절편, 그러니까 인수분해, 즉 x절편과 축.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도록 꾸며놨어요. 그럼 우리가 뭘 기준으로 그려야 돼요? 축을 기준으로. 얘 축의 방정식이 뭐죠, 연이야? 뭘? 축의 방정식이 뭐냐고. 자, 축의 방정식 공식이 뭐죠? 뭐야? 야, 니네 하하 하하하 기억하고 있죠? 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일 때 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이걸 외우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지.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다 할 수 있죠? 못하는 친구도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 못하던데? 여긴 없나?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2를 기준으로. A가 지금 0, 잠깐만, 내가 뭐 그리고 있는 거야? 아니죠? 자, 얘 기준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마3이다. 근데 A와 B에 대한 전제 조건이 없네?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지 얘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얘가 0보다 크다. 자, 그럼 2를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그치? 이 2라는 건 뭐예요? x좌표야. 그치?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래. 그럼 이 전에 x는 1과 x는 마이너스 1이 있죠. 맞아요?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5a 플러스 b가 되면 문제에서 최대값을 5라고 말했고요. m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라 했습니다. 이 둘을 연립하면 a가 얼마? a가 얼마? 1. b는 얼마? 0이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1. 근데 원래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예요. 근데 난 뭘까지 따져야 돼? a가 0보다 크다는 보장이 어딨어? 당연히 뭐도 따져야 돼요? a가 0보다 작다는 것도 따져야 돼요. 답이 있는데요? 그래도 원래 따져야 돼요. 위로 블록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게 축이 2죠? 내가 원하는 것은, 오, 깜짝이야.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최대값은 이번에 뭐 대입해야 돼요? x에 1 대입했을 때, 그치?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5고요.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3a 더하기 5a 더하기 b가 얼마? 그게 마3이죠. 연립하면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에 따라 b는 2가 됩니다. 어찌됐든 a 플러스 b는 1이네요. 이 문제에서는 어차피 a 플러스 b는 1이었다. 그래서 합은 그냥 1이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야? 뒤에 한 문제가 더 있었네?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하. fx가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1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작성해요? 진영아,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해?
진형아,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해? 맞아요. x가 0 이상일 때, 즉 절대값이 그냥 나오냐 0보다 작아서 절대값에 마이너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다르게 그립니다. 잘 말했어요.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려져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래프 어떻게 그려? 그래프 그리고 싶어요? 뭐 해야 돼요? 표준형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하하. 내가 원하는 게 x가 그러니까 여기 원래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4분의 3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자, 근데 문제에서 봐봐. x가 0 이상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0보다 작은 부분 지우라는 겁니다. 어렵죠?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네, 똑같습니다. 얘는 원래 2분의 1, 4분의 3을 꼭지점으로 갖는 2차 함수인데 내가 원하는 건 x가 0보다 작을 때만 있는 거라서 이렇게 그려져요. y절편인 0,1을 기준으로 주황색과 노란색이 합쳐진 그래프가 fx,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1의 그래프입니다. 이건 그래프예요. 주황색, 요거 점선은 안 그려도 돼요. 어차피 0보다 작은 것만 따지는 거라서.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fx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때요? fx의 최소값은 얼마야? 찬비야, 최소값 누구야, 얘? 이 그래프 봐. 최소값. y가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어디야? x가 뭐일 때? 그렇죠. x가 0일 때 최소값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1 이상이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y는 f의 제곱 더하기 4f 더하기 5죠. 이거 또 하나의 뭐가 생겼어요? 2차 함수네, 그치?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초원아? 얘 그래프 말로 설명해봐.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 f제곱 더하기 4f 더하기 5. 표준형 바꾸면 얼만데? 그러니까 표준형 바꿨으면 식이 어떻게 되냐고. f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로 바꿨어. 자,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곡지점 뭐 콤마 뭔데? 거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그려요? 저 이렇게 그리면 되죠. 맞아요? 자, 근데 내가 원하는 얘가 지금 f잖아, 그치? f의 범위가 문제에서 뭐래? 뭐? 1 이상이래. 그럼 1 이상인 것만 색칠해서 자, 이 주황색이 내가 찾는 답이야. 여기서 최소값이 얼마야? 잘 모르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 1, 얘가 내가 찾는 최소값이 되니까, 그치? 1 대입하면 얼마예요? 네. 잠깐만, 이상한데? 야, 씨. 문제 잘못 봤네. 아, 놔. 미안합니다. 수사. 미안해요. 이거 마이너스 1이네. 딱 여기만 바뀌어요. 미안합니다. 여기 0, 마이너스 1이에요. 다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2. 요것만 바뀝니다. 근데 많이 바뀌죠,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x축이 여기 있겠죠.
미안해요. 이게 좀 막 내가 숫자를 잘못 봐서 미안합니다.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래서 이게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fx가 아니라 그냥 f라고만 써도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얘는 f에 대한 2차 함수잖아. 그럼 그 f의 범위를 반드시 표현해 줘야 돼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게 맞고요. 요 정도만 돼도 여러분 학교 시험 기준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여러분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도 내가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레벨이에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맞고요.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아요. 이 차 함수는 어렵습니다. 근데 함수는 반드시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안 그리는 단원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래프 많이 이용하고 지금 2학년, 1학년들 중에서도 그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대부분 다 함수 그래프 못 그려서 못 풀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시점부터는 그래프만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미끄러지는 거야. 식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순간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걸 식만으로 이해하면은 반드시 어느 순간 미끄러져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알았죠? 그래프는 계속 그려야 됩니다. 그리려고 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특히나 그래프를 많이 그리게 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630번. 이거는 좀 어렵고 이건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할 때 많이 쓰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애가 0 이상이다 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제곱, 즉 완전 제곱식을 등장시킬 수 있다면 그걸 이용해 범위를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2차 함수 형태, 즉 y는 블라블라 이런 형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섞여 있을지라도 얘도 지금 얘의 최소값이 1 이상이다. 얘의 최소값이 지금 여기가 2,1 최소값이 얘로 최소값을 인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반드시 0 이상이기 때문에 0 이상인 거에다 1을 더했으니까 1 이상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x제곱은 0 이상이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은 0 더하기 1, 즉 1 이상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표준용어로 바꿨을 때 그 옆에 있는 애가 최소값이 되는 이유예요. 제곱의 최소값은 0이기 때문에 걔에다 더한 것만큼이 또 다른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그럼 최대값은 왜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은 x제곱이 0 이상이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은 어때요? 0 이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거는 0 더하기 1 이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1 이하, 즉 최대값이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써먹는 아이디어는 이것뿐이에요. 2차 함수 파트에서.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그 제약된 범위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얘도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걸로 완전 제곱식 등장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등장시켜요.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플러스 y제곱이 되죠. 근데 여기 2y제곱이네. 누가 남아? y제곱 더하기 8y 더하기 k가 남죠. 이해가 안 가는 거 같죠? 한 줄 더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k라고 본다면 얘가 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완전제곱식으로. 어떤 완전제곱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미안해요.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치환해서 인수분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x를 라지 a라고 치환했을 때 얘는 a 마이너스 y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걸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식을 변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k라는 것도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얘도 0 이상이고요. 얘도 0 이상이니 k-16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최소값이 얼마래요? 5래요. 그래서 k는 얼마? 2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하하, 하하, 하하. (636번) px, y가 a 1,1과 b 4,-5를 이은 선분 위에 있대요. 이 말을 해석해야 됩니다. 선분 위에 있다. 선분 위에 있다는 건 이걸 이용해서 이 선분 위에 있다는 걸 이용해서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이 두 점을 이용한 관계식은 어떤 게 있죠? 두 점이 제시됐을 때 그 선분, 다른 말로 직선에 대한 관계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두 점 주어지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렇죠. 기울기랑 1차 함수 찾아낼 수 있죠. 두 점 주어지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1,1이라는 애가 여기 있고요. 4,-가 이렇게 있거든? 이런 뭐야? 직선 형태잖아. 그럼 이걸 1차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고. 1차 함수식 어떻게 이끌어주죠? 이끌어내죠? 1차 함수식 어떻게 찾아? 두 점 주어졌을 때. 응? 뭐라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아까 누구까지 했냐? 참비야? 어떻게 찾아? 네, 맞습니다. y는 ax 플러스 b에 대입하면 돼요. 자, 근데 그건 중학생용이고요. 알았죠? 잠깐 바꾸겠습니다. 아이디어를. 1차 함수 찾는 법. 틀리지 않아요. 그 방법도 틀리지 않는데 이런 관점에 익숙해지길 바라요. 1차 함수는 여러분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쓰잖아. 보통 그치?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표현 앞으로 자주 사용하겠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얘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볼게요. 얘가 의미하는 건 이 표현의 의미는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1차 함수라는 표현입니다.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1차 함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기울기에 상관없이, 기울기가 뭐든 상관없어요. 기울기에 상관없이 여기다가 x1 대입하면 얼마야? x1 빼기 x1이라서 여기 지워지죠. 그래서 y가 얼마가 돼요? y1이 되죠.
그러니까 x에다가 x에 대입하면 y1 나온다고. 즉 x1, y1을 지난다는 이야기죠. 대입해서 성립하면 그 점을 지난다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기울기는 x의 개수가 기울기니까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 기울기를 찾습니다. 기울기 어떻게 찾죠? 이거 적어둬요. 이거 앞으로 난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니까 알았죠? 이것도 앞으로 되게 중요한 표현법이라서 얘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최대한 얘를 이용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어떻게 찾아요? 찬비야, 기울기가 뭐지? 네,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죠. 그래서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는 x끼리 빼고 y끼리 빼면 얼마야? 3분의 마이너스 6이라서 그렇죠.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 요 점 지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써지죠. 즉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에요. 자, 이때 물론 여기다 x가 뭐부터 뭐까지요? 1부터 4까지죠. 좀 길어지네요. 자, 이때 나한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최대를 구해달라 했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 y에다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제곱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가 되죠. 이거의 최대를 구하라는 거야. 최대값, 이거 2차 함수의 최대값 어떻게 구해요? 아까 2차 함수 최대값 어떻게 구한다 했어, 초은아? 초은아, 어떻게 구해 2차 함수 최대값?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치? 그럼 꼭지점에서 최대값 같겠죠? 맞아요? 최대값 얼마? x는 3일 때 9가 된다. 뭐 답은 9만 써주면 되겠죠. 내 꿈은 표준형, 아니 뭐야, 프린트까지 하는 건데 니는 프린트 못 하겠는데? 프린트 몇 문제죠? 최대 최소 하려면은 표준형 1을 가져왔어야 됐네. 아, 놔. 최대 최소 하려면 1을 가져왔어야 됐나? 이것까지 하고 프린트 하는 것도 괜찮. 프린트 해야겠네요. 몇 문제였지? 내가 문제 써보려고 했던 건데. 16문제. 다음 시간에 2차 함수 프린트를 좀 해야겠네요. 얘부터 할까? 일단 642번까지 하고 그 다음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얘 지워도 되죠? 642번 활용입니다. 여러분 2차 함수 활용 문제 풀어봤겠지만 여기서도 활용이 있는 거죠. 도형의 성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해요? 도형의 성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그렇죠. 직각삼각형에 대한 닮음이죠. 피타고라 정의도 뭐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만. 그러네. 뭐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또 의미가 없겠네요. 둘 다 너무 많이 나와서. 자, 우리가 DEFB 여기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넓이가 최대일 때. 그럼 넓이의 최대를 먼저 구해야겠네. 넓이를 구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해요? 밑변과 높이죠. 그래서 얘를 밑변과 높이를 씁니다. 여기를 x라고, 여기를 y라고. 자, 그럼 x랑 y를 문자가 두 개 있으면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바꾸고 싶어요. 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관련 지을 수 있죠? 방금 말했던 닮음을 이용해서 여기가 x면 여기가 얼마야? 10-x가 되죠. 근데 여기가 10일 때 20이라는 것은 어떠한 힌트를 주는 걸까? 1대 2임을 의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y는 10-x의 2배가 돼요. 즉 20-2x. 자,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사각형의 넓이는 x 곱하기 20-2x, 즉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0x가 됩니다. 맞아요? 자, 얘에 대해서 얘의 최대를 구해달래요. 최대값 어떻게 구해요, 가해야? 얘 최대값 어떻게? 표준형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대일 때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최대일 때라는 건 무슨 말이야? 내가 거듭말했죠. 뭐일 때라는 멘트는 어디서 나온다고? x좌표를 물어본다고. x의 값을. 그쵸? 최대일 때라는 말은 x가 5일 때를 의미하고 5일 때 둘레의 길이를, 얘는 넓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둘레라고. 둘레는 뭐야? 둘레 얼마예요? 얘가 세로고 얘가 가로잖아. 그치? 둘레는 저 둘 더한 거의 2배. 40-2x 얼마? 30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걸걸. 짱 어렵죠?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여기까지 중간고사 범위예요. 학교 시험 기준으로. 알았죠? 뭐 더 나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6까지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근래 근처에 있는 학교들 기준으로 설명하면 6까지, 이번 시험에 6까지 나갔던 학교가 6까지 나갔던 학교가 송현, 효자, 부용, 영석, 또 뭐 있냐 학교 이름? 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의구, 네, 요 정도. 또 학교 뭐 있었지? 네, 요 정도는 이 다음 코까지 나가고 이제 의역고등학교, 효자고등학교, 발곡고등학교, 동해고등학교 이런 데들은, 옥정고등학교 이런 데들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잠깐 풀고 있어 볼까요? 숙제를 좀 줄여보고 있으시죠? 그래서 숙제를 지금 프린트로 낼지 이걸로 낼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잠깐 프린트 좀 확인해 보고 올게요. 다시.